안녕하십니까. 평창 겨울 올림픽 정말 감개무량한 이야기죠. 더군다나 북남이 하나가 되어서 뛰기도 하고, 운동에 대해서 특히 스케이팅, 빙상 운동 신경구조와 근육의 형태를 해부학적인 측면에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더 잘 뛸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더 이길 수 있고, 어떤 근육과 어떤 신경이 문제가 되어지고 있는지를 해부학적인 관점에서 스포츠 의학에 대해서 설명하며 선수들도 이 관점을 가지고 같이 대응해 줬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자, 우리 몸은 움직일 때 정확한 물리학적인 자연 법칙에 순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만물은 움직이고 멈추고 하는 모든 작동기관이 정확한 자연 법칙에 준하고 있습니다. 그 자연 법칙을 현대의학과 특히 스포츠 메디신 쪽에서도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충으로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F는 M 곱하기 파워. 이거는 물리역학입니다. 힘은 중량 곱하기 속도.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힘은 중량 곱하기 속도하고 곱하는 거 같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안은 기본적인 법칙입니다. 예를 들면은 중량이 50g인 납덩어리가 머리를 때려도 생명의 위험은 없습니다.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그러나 50g 납덩어리가 권총의 속도 30m 초속이 될 때는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이 거대한 힘이 생겨집니다. 이것은 기본적인 우리의 알고 있는 물리학 역학 법칙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움직이게 될 때 스포츠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이 힘은 몸무게는 항상 똑같지만 몸무게를 움직이게 하는 속도가 빠르고 느리냐에 따라서 거대한 힘이 생겨질 수 있고, 속도가 느리면은 힘도 약하게 되어집니다. 몸무게는 항상 똑같습니다. 그러면 속도가 우리 몸에서 어디에 작용되는지, 스케이팅을 할 때는 어느 근육에 속도가 필요한지, 골프를 칠 때는 어떤지, 축구를 할 때는 어떤지, 이런 세부학적인 역학적인 의학의 개념이 우리에게는 없기 때문에 스포츠 트레이너들은 무조건 운동만 하는데, 우리가 의식적으로 운동해서 되지 않는 신경구조가 우리 근육에 있습니다. 그와 같은 것을 고치지 않고 운동을 계속하게 될 때는 도리어 근육에 통증이 생기고 속도가 느려져서 거대한 힘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뉴턴의 법칙입니다. 작용, 반작용. 속도, 발목이 땅을 세게 걷어차는 속도가 빠르게 될 때는 몸무게는 똑같지만 상당히 큰 힘을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발끝이 땅을 치는 작용과 거기에 상반되는 반작용, 작용, 반작용은 같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것은 땅을 누르는 힘, 거기에 반작용 힘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용 상태가 빠른 속도일 때는 반작용도 빠른 속도로 나타납니다. 그 힘들이 계속 합쳐져서 베시로이니공, 관성의 가속이 가해집니다. 이 가속은 작용, 반작용의 그 속도하고 관계가 돼요.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힘이 커지니까는 가속도 커지게 됩니다. 이 세 가지가 우리 운동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근육은 작동하며 또 브레이크하는 근육, 이것이 갖게 되어 있습니다.
브레이크, 제어장치, 작동장치, 우리 근육은 항상 똑같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 원칙 아래서 우리 신경구조를 다시 생각하려고 합니다. So, KSNS 법칙, 우리 신경에는 KSNS의 12가지 법칙이 있습니다. 이 법칙은 몸을 보호하는 신경구조입니다. 몸이 안전하게 보호가 되지 않았을 상태는 우리 근육이 도무지 힘을 낼 수도 없고 속도도 낼 수 없습니다. 이런 신경구조의 법칙 아래서 우리 몸이 움직여지고 있는데, 이 KSNS의 12가지 법칙은 동서의학에 알려지지 않은 무의식 상태며 의지로 도무지 작동할 수 없는 신경구조입니다. 이 새로운 KSNS 12가지 법칙을 부족하나마 제 자신이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자, 제1법칙, 외부에서 물체가 몸에 접촉되는 힘의 속도가 0.3초 이내일 때는 무의식과 무의지로 반사작용을 합니다. 속도가 빠르게 0.3초 이내에 힘이 오게 될 때는 두뇌가 작용되지 않고 무의식으로 작동되어집니다. 얘기는 더 쉽게 설명하면, 자, 이렇게 전철을 탔더니 난간에서 난간을 내 손으로 딱 잡았습니다. 이렇게 꽉 잡지는 않습니다. 호송하게 잡고 있는데 이 잡는 것까지는 의지신경입니다. 그런데 이 전차가 가면서 덜컹 움직이는 속도가 0.3초 이내의 빠른 속도가 될 때는 자기도 모르게 손이 갑자기 세게 잡습니다. 이와 같은 반사작용은 이 빠른 속도일 때 무의식으로 작용되고 0.56초일 때는 의식과 의지로 작용됩니다. 노인 경우는 0.45초 느리게 작동됩니다. 이 반사적인 느리게 되기 때문에 노인들은 넘어지면 뼈 같은 것을 다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2번 브레이크 작동. 우리 몸에는 브레이크 작동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손을 이렇게 했는데 딱 하고 뻗었습니다. 딱 하고 뻗어서 끝에가 될 때에는 이 근육이 브레이크를 이렇게 당겨야 됩니다. 여기 때까지는 내려가지만은 딱 될 때는 이 브레이크 작용을 합니다. 그렇지 않고 브레이크 작용을 안 하면은 여기 이 관절이 팔꿈치가 풀어지고, 축구 선수가 축구공을 뻥 차는데 공을 못 차고 하늘을 찼습니다. 그렇다면은 무릎 관절이 부러져야 됩니다. 엄청난 발의 힘이기 때문에. 그러나 구부리는 흐름이 브레이크 자동을 시켜버리기 때문에 절대로 관절이 다치지 않습니다. 이 브레이크 작동은 전부 무의식 신경입니다. 3번의 신경구조, 몸의 균형을 잡아주는 작동, 바랑스를 잡아주는 신경구조는 전부 두뇌가 의식하지를 못합니다. 예를 들면 자전거를 탈 때 자전거를 어떻게 타는지 두뇌가 아무리 연구해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밸런스 잡아주는 거는 두뇌가 의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론으로 아무리 설명해도 자전거 타는 걸 배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몸의 균형을 잡아주는 신경구조는 두뇌가 알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일 중요한 거 1, 2, 3번만 했습니다. 이것이 모두 제 책 속에 들어있습니다. 요 기본적인 것을 아신 다음에 하나하나 우리가 우리 몸 구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겁니다. 이태리 피자에 가면 이런 사탑이 있는데 이게 똑바로 서지 못하고 이렇게 똑바로 서 있는데 비스듬히 서 있습니다. 이거는 무게의 중심이 이 지면 안에 들어와 있을 때는 쓰러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무게 중심이 여기서 벗어나게 될 때, 무게 중심이 이쪽으로 가게 될 때는 쓰러지고 맙니다. 천하 없는 장사도 무게 중심이 이 발 안쪽에 있을 때만이 쓸 수 있습니다. 이거는 중력의 당기는 힘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한 겁니다.
자, 이건 우리 발바닥입니다. 서 있을 때 몸무게 중심이 가운데에 있습니다. 그러나 걸어가거나 움직이게 될 때는 한 발이 땅을 디디게 됩니다. 이때 힘의 분포는 여기가 제일 세고, 그리고 이 근육이 땅의 지면을 닿고 두 번째로 세게 작용하는 데가 여기입니다. 그리고 여기, 그리고 여기, 그리고 여기. 이것이 우리가 걸어 다닐 때, 뛰어 다닐 때 힘의 분포가 이렇게 되어졌고, 이 발에는 26개의 뼈가 유기적으로 활동하여 무게중심이 이 발 안에 들어오게 합니다. 무게중심이 이쪽이 되거나 밖으로 나가버리면 쓰러집니다. 그래서 몸이 무게중심을 이 가운데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217개의 우리 뼈가 신경의 명령을 따라서, KS 신경의 명령을 따라서 근육으로 움직여서 무게중심을 이 안에 서게 합니다. 축구하는 사람 같은 경우는 이 발 여기 골고루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스키나 스케이팅을 하는 사람들은 발을, 아이스 빙판을 밀어주고 가야 되기 때문에 이쪽 근육이 빠른 속도로 움직여야 됩니다. 이쪽 근육. 그래서 그 사람들은 4, 5번의 발가락이 강해야 합니다. 4, 5번의 발가락이 약하게 될 때는 이 바깥쪽으로 밀어주는 근육의 속도가 느려서 큰 힘을 낼 수가 없습니다. 힘 곱하기 중량 곱하기 속도, 이 지면을 내차는 속도, 이 이쪽이 빙판을 세게 밀어주고, 스키 타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세게 밀어줄 때 강한 힘을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근육이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지 아닌지를 테스트하고 찾아줘야 합니다. 그러나 0.34초로 움직이는 근육이 우리 몸에 있다는 거, 이거는 아직 현대 동서의학이 모르고 있는 사실입니다. 우리 근육에는 두 가지의 임플스가 있습니다. 0.3초에 빠르게 움직이는 신경, 이건 무의식으로 작용되는 KSNS 보호신경이고, 0.45초가 되는 것은 의지로 의식할 수 있는 신경입니다. 모두가 척추에서 나오는 신경이지만 신경에는 두 가지의 신경 입력이 있습니다. 근육 트레이닝, 느린 속도는 트레이닝을 할 수 있지만 0.3초 되는 것은 우리가 트레이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두뇌가 모르기 때문에. 0.3초라는 빠른 시간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두뇌가 아무리 연구를 해도 자전거 타는 것을 두뇌의 생각과 판단으로 배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키 타는 사람들, 빙산에서 얼음하는 사람들은 이 바깥쪽 근육이 내차는 속도가 빨라야 합니다. 축구하는 사람들은 이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야 합니다. 달리기 하는 사람들도. 왜냐하면 이 힘으로 땅을 걷어차고 달리는 속도이기 때문에, 이것이 지면을 누르는 속도가 빠르면은 온몸의 속도도 자연히 가속을 붙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엄지발가락을 구부렸을 때, 이 손으로 밀었을 때 이 반사되는 이 힘이 강한 사람들은 땅을 접촉하는 속도가 강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빠른 사람, 이 속도가 빠름에 따라서 전 몸무게가 빠른 속도로 작용 반작용으로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밀었는데 발가락이 이렇게 밀려나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절대로 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운동을 해도 이런 사람들은 속도가 없기 때문에 빨리 몸을 갖다가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이것입니다. 그러나 스키 타는 사람들, 스케이팅 하는 사람들은 작은 발가락 4개, 5개도 이 힘이 상당히 강하게 작용돼야 합니다. 이것이 제일 강하고 갈수록 점점 약해지지만, 스케이팅 하는 사람들은
4번, 5번도 상당히 강한 힘을 테스트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테스트를 통해서 이 사람이 빈터 스포츠, 빙상 운동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다쳤는지 아닌지 이런 것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무척 잘했는데 새끼발가락 2개가 닫혀 있을 때는 결국 속도가 없어서 얼음 위에서 빠른 속도를 낼 수 없습니다. 테니스 하는 사람도 이게 고장이 나버리면은 계속하게 되던 이 발바닥에 무리가 옵니다. 그래서 준결승까지 올라올 때는 무지한 과잉의 훈련을 거치는 과정에 KSN에서 신경이 고장나서 브레이크가 걸립니다. 작동을 빨리 못하게. 그런데 의지로 자꾸 작동을 하려고 들면은 이것이 무의식 신경인데 의식으로 자꾸 하기 때문에 이 발가락을 구부리는 짧은 구부리는 근육이 여기 달라붙어 있습니다. 이 발바닥이 고장이 나서 아파서 쓰지도 못합니다. 이처럼 발가락은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걸어갈 때 뒤꿈치가 제일 먼저 닿고 뒤가 땅에 접촉이 오는 순간 엄지발가락, 발가락 5개가 C방향으로 구부립니다. 이 구부리는 속도, 구부리는 힘, 그 힘에 따라서 온몸이 움직이는 속도가 생기고 온몸을 견뎌나가는 지구력이 생깁니다. 그리고 또 발가락을 드러내는 이 힘하고 발가락을 구부리는 힘은 같습니다. 이 구부리는 힘의 반대거는 E입니다. 이것은 제동과 작동의 같은 힘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C가 땅을 내차는 이 속도를 측정해서 이것이 안 될 때는 이것을 고쳐줘야 됩니다. 발바닥 26개의 뼈의 균형을 잡아주는 그 신경 구조와 이 발목이 이렇게 안쪽, 바깥쪽, 네 쪽으로 사면에서 강해야 이 사람이 균형을 잡아주고 이 강한 힘이 발목을 거쳐서 무릎으로 그 다음에 고관절로 척추를 움직이고 그 다음에 양쪽에 있는 어깨 쪽지, 팔, 그 움직이는 힘의 시작이 바로 발목 근육의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발목이 튼튼하지 못하면은 이 힘이 전달하는 과정이 스타트가 약하기 때문에 전체 모든 근육이 천천히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운동하는 사람이 제일 중요한 것은 발바닥하고 발목입니다. 그러나 발바닥에 균형 잡아주는 힘이 전달되는 이 발목이 약할 경우에는 축구, 테니스 모든 운동이 문제가 생깁니다. 특히 스케이팅을 한 사람은 바깥쪽, 이쪽 이렇게 이 힘이 엄청나게 강해야 됩니다. 이 힘은 대칭인데 스케이트 하는 사람은 이 힘이 강해야 땅을 차고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발목이 상당히 중요하고 우리가 맨 마지막 요거 바로 전 비디오에는 1번, 2번에 그 발목 운동하는 것을 설명해 줬습니다. 발목을 50번, 100번까지도 운동을 해서 이 발목이 안쪽, 바깥쪽, 앞, 뒤로 아주 유연스럽고 빠른 속도로 움직여주는 운동을 해줘야 됩니다. 그 운동을 통해서 특히 현대인들은 바닥이 평지기 때문에 이렇게 걸어 다닐 때 이 운동만 합니다. 원래는 이렇게 여기가 이렇게 이 운동을 해야 되는데 평지기 때문에 이 운동만 앞에만 운동을 해서 특히 현대인들은 발목이 아주 취약합니다. 그래서 산을 갔다 오면 금방 근육통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이 발목을 움직이는 근육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의자에 앉아서 하는 거, 침대에 누워서 하는 거, 컴퓨터에 앉아서 하는 이 발목 운동을 많이 해줘야 됩니다. 자, 요거는 신경해부학적인 설명을 하겠습니다. 인대, 무스클, 근육 속에 있는 스핀델, 그 입력은 이거는 나비판으로 생겨진 척추 안에 있는 신경판입니다. 나비판이라고 합니다. 이건 앞불이라고 그러고 이건 뒷불이라고 합니다. 뒷불로 들어와서 앞불로 갑니다. 이거는 반사신경입니다. 두뇌가 도무지 알 수 없는 신경. 이 신경을 머리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뒷불로 와서 앞불로 나가는 것은 두뇌가 연결을 안 합니다. 이건 우리가 의학에서 알고 있는 신경의 원리입니다. 자, 여러 개의 신경판이 있습니다. 척추신경입니다. 피부, 이 관절 속에는 프리페아 디페렌지알이라는 영어입니다. 그런 레체토와 센세이가 들어있습니다. 이 센세이가 하는 일은 관절의 각도, 관절에 작용되는 힘, 이런 입력이 올 때는 항상 뒷불로 들어갑니다. 이건 다 이게 뒷불로 들어가는 겁니다. 뒷불로 들어가서 위험하거나 급할 때는 두뇌에게 정보를 주는 게 아니라 직접 무스크로 들어가서 무스크를 움직이게 만들어줍니다. 일례로 들면은 감각신경, 손으로 철판을 이렇게 만드는데 철판이 뜨겁습니다. 뜨거우면은 뜨거워 하면서 손이 이거 후퇴하는 이 작동은 두뇌에 주지 않고 직접 일로 가서 손을 움직이게 해서 손이 불에 타는 것을 억제시키고 몸을 보호합니다. 무게를 측정하는 신경, 이것도 뒤로 들어가고, 여기 발의 균형을 잡아주는 신경도 뒤로 들어가서 앞으로 갑니다. 우리가 걸어갈 때 발이 뒤퉁뒤퉁합니다. 바닥에 모래가 있고 자갈도 있고, 그때마다 어느 근육이 움직이는지 두뇌가 모릅니다. 그건 균형을 잡아주기 위해서 무의식 속에 근육들이 움직입니다. 이건 자율신경, 내장신경, 뒷불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거는 바구스로 직접 골로 연결되어졌는데 무의식 신경입니다. 후춧가루를 만들어서 재채기 하는 거, 이런 것도 뒷불로 들어가서 직접 근육을 해서 재채기를 만듭니다. 이와 같이 뒤로 들어가서 앞으로 나가는 신경구조 0.3초의 빠른 작동은 전부 뒤로 들어와서 앞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 두뇌가 알지를 못하는 무의식 신경입니다. 이 무의식 신경이기 때문에 이때까지 의학에서 이 분야를 다루지를 않았습니다. 자, 스케이팅 하는 사람들이 테스트라는 거는 발을 쭉 뻗었을 때 발을 Y방향으로 밖으로 내찹니다. 그리고 손으로 X방향으로 딱 붙잡고 있을 때 빠른 속도로 손이 X방향으로 밀었을 때 Y방향에 반사되는 속도를 측정하는 겁니다. 스케이팅, 스키 타는 사람들은 이 속도가 무척 빠릅니다. 그리고 강하고, 고관절로 아픈 사람은 이 속도가 없습니다. 손으로 쭉 밀리면 쭉쭉 밀려나갑니다. 고관절 염증 있는 사람들은. 이와 같이 양쪽을 테스트해서 이 Y, 바깥쪽으로 내차는 힘이 오른발, 왼발이 똑같은지 아닌지, 이 상태에 따라서 한쪽 발이 약하게 될 때는 커브를 돌 때 어떤 사람은 오른쪽으로 커브할 때 속도가 빠른데 왼쪽 커브할 때는 속도가 느려서 속력을 잃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테스트를 해서 약한 발을 다시 강화시켜줘야 됩니다. 이런 테스트하는 것이 아직 스포츠 메디신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골프하는 사람들은 안쪽 바깥쪽 다 지메트리로 돼야만이 발목부터
어깨 쭉지까지 아주 자유롭게 골프를 돌릴 수 있습니다. 한쪽 발이 안 되게 될 때는 골프의 타격이 딴 곳으로 날아가게 됩니다. 발목을 딱 잡고 X, Z 사방으로 흔들어보고 밀어보고 할 때 발목에 K4에 해당하는 통증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런 상태가 있을 때는 발목에 통증이 있는 것이 어느 상태에서 통증이 오는지, Z로 했을 때, Y로 했을 때, I로 했을 때, B로 했을 때 어디 온지를 찾아내고 체크하는 겁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테스트입니다. 여기 또 설명, S186은 독일 책의 페이지 수를 얘기하고, 요거는 고유 번호입니다. 발을 쭉 뻗고 Y 방향으로 걷어차고 X 방향으로 밀 때 스키 타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작용돼야 합니다. 이 힘이 없게 될 때는 이 사람들은 속도를 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반사되는 속도를 측정해서 얼마나 속도가 빠른지를 체크하는 사람이 알아내고 약한 부분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른 걸 또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안쪽으로 구부리는 힘을, 발을 Y방향으로 당기고 X방향으로 반대로 당겼을 때 작동되는 힘의 속도와 힘의 강도를 측정해서 발목이 안쪽 바깥쪽 어디가 고장난지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이건 발목을 앞과 뒤로 꺾어서 이 관절을 할 때 어느 부분의 압박감, 통증이 아닙니다. 압박감 K4나 K5가 될 때는 통증은 없어도 속도를 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KSNS 신경이 속도의 방향을 줄이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 이와 같은 테스트를 통해서 건강한 사람들, 운동선수 같은 사람들, 이게 힘입니다. 이건 초, 이게 1초라면은 0.23초 내에 반사작용에 거대한 힘이 나오고, 그 힘을 계속 유지하는데 10초, 운동하는 사람들은 15초, 20초까지 그 힘이 변곡점이 없이 계속 유지해야 됩니다. 이것이 20초 이렇게 긴 사람들은 장거리를 달릴 수 있고, 이 힘이 10초 이렇게 떨어지는 사람들은 장거리를 달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테스트에 따라서 이 신경 중에 장거리를 뛰를 수 있는 신경을 풀어줘야 합니다. 이거는 2번은 비용이 난 사람입니다. 이거는 힘이 올라가는 속도가 0.6초, 5, 6초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센 힘을 내지 못하고 가다가 2, 3초만 되면 떨어지거나, 6초가 되면 떨어지고, 7초가 되면 떨어지고, 이런 체크를 통해서, 테스트를 통해서 치료했을 때 치료한 사람이 어떤 상태로 되어지는지, 처음에는 힘을 5초에서 내려가던 3번이었다면 치료를 하고 나니까는 이제는 힘 받는 속도가 더 많아졌다. 이런 것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테스트를 통해서 빠른 0.23초 그리고 오래 유지하는 컨디션, 이 상태를 체크해서 운동선수의 라이스동을 찾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 대략 치료하는 방법은 비디오 1번부터 지금까지 된 비디오를 보게 되면은 무릎 관절, 고관절, 척추, 이것을 치료하는 과정을 통해서 병행시키고, 또 빙상 운동 선수에서는 발 바깥쪽으로 내차는 근육을 강화시키는 치료를 하게 되면은 훨씬 높은 성과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좋은 보람된 이번 빙상
스포츠 운동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